자, 오늘은 7월 8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움없는 자유님, 형준님, 상위 10%님, 해피정님, 태호 어머니님, 오이천사님, 김수희님, 긍정의 힘님, 류동진님, 대제이비제이님, 정주행님, 밤하늘의 빛과 강님, 원태호님, 성환아빠님, 방탈출님, 수덕지기님, 어서오세요. 네, 이거는 모르겠어요, 뭔지. 이게 뭐지? 띠디디딩. 이게, 어, 피트 어펫? 네. PIT, PIT, PAT. 요걸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네. 연우 올림 어서 오시고요. 투자 승승장군님, 안동부자님, 재벌집 막내 삥뿡님, 막내 맞아요? 네. 계좌에 피어난 장미님, 윤영숙님, 골드만님, 행복한 통장님, 얼음골님, 한송이님, 반갑습니다. 양봉업자 팜스톡님, 해바라기님, 로즈마리님, 데이지님, 경리님, 바다님 어서 오시고요. 빨강망토님, 도채호님, 나도 아빠님, 반갑습니다. 음, 항상 이상으로님, 네, 어서 오세요. 부자 오빠님, 이영란님, 그리고 군산 최부자님, 김진기님, 영은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그리고 조창효님, 여름나무님, 향이아빠님, 호진님, 어서오세요. 아, 그리고 김광성님, 소희님, 깡통두번님, 네, 여종성님,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파랑새님, 미루님, 행건님, 졸졸졸님, 행복한 공간님, 어썸리치님, 초록별님, 몽돌해변님, 지금은님, 정년퇴직 1년 전님, 어서오세요. 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얼굴이 좀 화사하다, 그죠? 네, 살이 좀 빠졌어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죠? 계좌가 너무 좋아. 계좌가 너무 좋아서 살이 빠졌나? 네. 한사발님, 풍류부자님 어서오세요. 계좌 오늘도, 네, 아침에는 정말 좋았죠? 아침에는 뭐 현대차 3% 오르고, 뭐 삼성전자 오늘 뭐 1점 몇 프로 올라가고, 1% 넘게 올랐죠? 1.7% 올랐나요?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좋았었는데, 후반부에 좀 밀렸죠? 네. 후반부에 조금 밀려가지고, 오늘은 그냥, 네, 계좌 신기록 정도만, 네. 계좌가 조금 올랐다. 그 정도만, 네.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좀 내렸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올랐다는 분도 있고, 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덜 빠져서 다행이긴 합니다. 덜 떨어진 놈들이 일단은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개별주, 그죠? 개별주인데 아주 근본 없는 개별주 말고요. 네, 약간 중소대형, 이게 뭔 소리야? 중 뭐라고 해야 되지? 중대소? 네. 아무튼 약간 등치가 아주 크진 않지만 적당히 있는 애들 있죠? 이상한 애들 말고, 네. 아주 큰 놈도 말고 중간 놈들이 오늘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쪽으로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계좌가 대박 많이 올랐겠죠. 2% 넘게 올랐겠더라. 오늘 많이 올랐겠더라고요.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식품주들도, 네. 이 사조 얘네들 올라가는 것도 조금 비정상적인 것 같긴 한데 그쪽도 일단 잘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네. 뭐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네. 계좌가 계속 빨개요? 네. 불타고 있어요? 좋은 거죠. 네. 지금 일단 우리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하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지 돼요. 요 수급. 요 수급 동향에서 지금 보면 기관적 매수가 들어왔죠? 아이고, 깜짝이요. 이게 아닌데요. 여기 기관 매수 들어왔잖아요. 요게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 네. 금융투자 놈들인데 금융투자는 누구냐면 이제 증권사라 보시면 돼요. 네, 증권사. 네. 금융투자는 증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증권사 리포트를 우리가 참고를 좀 해봐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 아침마다 증권사 리포트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요거 보시면 저점이 2770, 그 다음에 고점이 2890이었어요.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이.
자,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넘어가서 볼게요. 2892 상한치, 2772 하한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 쉽게 예상했을 때 요 정도 되겠죠? 2770. 네, 맞나요? 우와, 우와, 죽인다. 그죠? 2769. 우와. 이번에도 한번 맞춰볼까? 2890이면 이 정도 되겠나요? 네, 이 정도? 네. 자, 보자. 조금 낮춰서. 아, 이건 좀 틀렸네요. 네. 좀 올리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우와, 2890. 이야. 자, 아무튼 여기가 상한선이고요. 네. 여기가 하한선입니다. 네. 하한선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위쪽으로는 좁고 아래쪽으로는 커요. 네. 그렇다는 것은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라갈 것은 적고 내려갈 것은 많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차익 실현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그 주식 공부할 때 다 배우는 거잖아요. 네. 차익 실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일단은 어느 정도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런 포지션들을 좀 레포트로 내세우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얄미운 게 뭐냐면 이 금융투자가 증권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명분을 제공합니다. 명분. 야, 이거 봐. 고점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갖고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팔아먹을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투자 매도 어느 정도 예상했죠? 네. 금융투자의 매도가 진행되면서 누구 팔았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 네, 지수를 끌어올린 요 종목군들을 팔아먹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겠어요? 요거를 누가 받았어? 외국인이 다 받아갑니다. 외국인이 오늘 5천억 넘게 사들였죠. 삼성전자면 무려 4천억 정도. 네. 4천억 정도 샀죠. 오늘 3,400억에다가 삼성전자 우선주 샀으니까 한 4천억 정도 샀어요. 네. 외국인들이 기가 막힌, 네, 핸들링을 좀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안 빠진 거예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왜 팔어?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일단은, 네, 이렇게 되면 기대감이 상당한데? 라는 생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네, 금리 인하가 더, 가까이에 있다. 이런 부분. 지금, 지난주 실업률이 4.1이 나왔어요. 네. 4.1%. 네? 지난주 실업률이요? 고용이 안 좋아진 거죠? 자, 제가 얘기해드렸던 4%라는 벽을 넘어섰어요. 그렇게 되면서 상황이 나빠졌지. 부양이 필요하다라는 거. 네, 부양이 필요하다.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발표되는 CPI 지표는 3.1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전 경제 지표들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는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게 맞겠다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 9월 달에는 꼭 하겠구나. 그죠? 9월 달에 하게 되면은 최소 이제 많이 하면 3번, 적게 하면 2번 정도 가능하겠죠. 네. 요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뭐가 됐어요? 기술주들이 반등을 해주는 겁니다. 반등을 해주는데 재밌는 건 뭐냐? 엔비디아 쪽에서는 약간 너무 고평가다, 너무 올랐다 이게 나오면서 살짝 떨어진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조금 더 올랐어요. 테슬라는 조금 더 올랐고, 그 외 나머지, 네, 뭐 IBM이라든지 또는 메타라든지 이런 애들 많이 올랐죠. 자, 그 흐름이 오늘 연결될 것이긴 한데 아마 오늘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표, 전망, 그 다음에 뭐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갔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네, 미국 증시가 오늘 상승 출발했을 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내일도 있을 것이다. 자, 지금 시장은요.
대형주를 빼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형주를 올리고 있어요. 중소형주 올리는데 뭐만 올리고 있다? 코스닥 쪽만. 코스닥이 오늘은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네. 코스닥이 오늘 많이 올라간 이유는 대형주가 못 갔기 때문입니다. 대형주가 못 간 이유는 너무 올랐기 때문이죠. 이거는 어떤 악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가 잘못됐어. 또는 누군가가 팔고 있어.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많이 올라가서 쉬는 겁니다. 아유, 많이 올랐구만. 좀 쉬자. 우리도 등산 같은 거 갈 때 보시면 이렇게 산마다 항상 있는 게 있어. 깔딱고개라고. 깔딱고개. 그냥 아주 뒤지게 힘든 경사도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딱 올라가고 나면 뭐가 바로 나오냐면 약간의 공터와 그 다음에 의자가 항상 있죠. 쉬었다 가라 이거야. 네, 힘들었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쉬었다 가라. 이게 지금 시장의 상황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 상황. 즉 깔딱고기를 넘어왔어. 뭔가 새로운 신고가가 나왔어.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때 쉬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뒤에 있던 애들, 아직 못 올라온 애들, 걔네들도 도착하죠. 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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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올라와 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다 만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만남의 광장.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만남의 광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어. 그다음에 좀 쉬어요. 그다음에 못 올라온 애들이 올라가서 이 정도 오게 되면 얘가 이제 쉴 차례겠죠? 나도 힘들었으니까. 그러면 니네 쉴 동안 나는 가겠다. 이렇게 대형주가 가고 소형주가 내려가고 소형주가 가고 대형주가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고 재료가 나빠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야. 근데 단지 왜 주가가 못 올랐느냐? 수급이 좀 이동했어요. 어떤 수급들이요?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매도로. 기관 쪽에서도 누가 했냐면 금융투자. 왜? 단기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단기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다. 이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을 제목을 잡았는데요. 외국인만 따라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손해를 많이 볼 일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왜 그러냐면 사실 외국인들은 금액적으로 치면 제일 약해요. 네, 제일 작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크죠. 그 다음에 개인이 가장 커요. 네. 규모로 치면 사실 외국인들이 돈이 그렇게 많은 집단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뭘 하느냐? 확실하게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확실한 수익. 이 금융투자나 이런 애들처럼 뭐 중간에 배신하거나 아니면 뭐 조금 뭐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확실하게, 아, 이놈은 확실히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얘네 열심히 매수한 게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 미친 듯이 많이 샀습니다. 최근 3개월 정도 봤을 때 얘들 평단가가 8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3개월이니까 하나, 둘, 셋, 요 정도 되네요. 네. 요때 시점에 평단가가 8만 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평단가는 7만 7천 원 정도 됐어요. 7만 7천 원, 7만 8천 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평단가가 7만 5천 원 이상이고 8만 원 아래쪽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도, 물론 여기서 산 물량들까지 다 합치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보다는 가격을 비싸게 샀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보세요. 계속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들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까요? 이제 56% 넘어갔을까요? 56% 넘어갔네. 이 56%가 또 중요한 수치거든. 네? 이 56%가 이게 또 중요한 수치예요. 무슨 수치냐? 이게 언제적 수치냐면요.
2021년도 여기요. 여기가 56%였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짜잔. 여기서 이제 선을 그어줘. 선 딱 그어줘. 네. 그럼 올라가겠죠? 네. 딱딱 그어졌어요. 딱 맞죠? 네. 그러면 짜잔 하고 옆으로 딱 넘어가서 보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느냐. 봐봐요. 맞죠? 이거 왔잖아. 이거 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지금 보시면은 뭐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56%대. 그전에는 더 많았겠지만, 네. 수량이 이렇게 늘어나서 56%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매수를 많이 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더 넘어가긴 좀 어렵겠죠. 많이 가야지 57, 58까지는 가겠지만은, 네, 더 많이 가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할 만한 짓거리들은 뭐겠느냐. 응. 계속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인데, 자, 마지막은 항상 누가 올린다고 그랬죠? 개인들이 올리는데요. 개인들이 올리는 이 포지션이 굉장히 큽니다. 저 위치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자, 지금 현재쯤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서 지금 56%대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지분율을 조금 더 올릴 필요는 있겠죠? 네, 조금 더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사게 됐을 경우에는 10만 원대까지는 외국인들의 힘으로 밀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만 원 이상부터 개인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나오죠?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요런 목표 주가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마지막에 개인들이 받아서 올리는 형태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놓고서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인데 외국인들은 10만 원 미만으로는 지금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외국인 수급은 그때까지 올라가 줄 거라 생각합니다. 가격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만 원까지도. 저는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한 방에 뽑을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좀 누우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갈 것이냐. 지금 이거 올라간 것처럼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요. 재밌는 건 뭐겠어요? 요 기간이 이제 한 3, 4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7월이에요. 8, 9, 10, 11, 12. 5개월 남았지? 5개월 남았다. 올해가 5개월 남았어요. 이번 달 빼고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이렇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만들어지는데 5개월 걸렸죠. 하나, 둘, 셋, 네, 4개월이네요.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런 조정의 포인트를 한 번 더 만나게 될 텐데 내려가는데 한 달, 옆으로 눕는데 한 달 반, 두 달, 그다음 올라가는데 한 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월 됩니다. 예상했던 거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죠?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떨어지게 되면 지지라인 때는 8만 원 정도 이상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위로 넘어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요것은 연말 시점까지 외국인들이 만들어낼 거예요. 즉 10만 원까지는 외국인들이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지수는 3,000포인트를 넘어가야 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개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매도가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형태 한 번 더 만나서 목표 주가를 터치하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간단하죠? 네,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은 뭐 볼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늘 방송 제목에서 해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 수급이 왜 중요하냐면 일정 구간까지, 즉 스타트 라인 때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누가 제공한다? 외국인이 제공한다. 이 얘기입니다. 원래는 여기서 기관이 같이 붙어줬죠.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붙어주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에너지를 더 빠르게 소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연기금은 완전히
뭐 이거 뭐라 빙다리 같이 돼 있는 상태고, 네, 빙다리 같은 상태고, 그 다음에 그 기관들 쪽에서도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네, 단타치기 바쁘고, 그러니까 개인 이 기관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니란 얘기죠. 기관의 도움을 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삼성전자에게는 뭐가 달라붙어요? 외국인만 달라붙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관들은요, 실제적으로 매수를 많이 해줘야 돼요. 연기금리 지금 매수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빈집이에요, 빈집. 무주공산이지. 빈집입니다. 개인들은 올라올 때마다 팔고 떠나죠. 기관들은 단타치기 바쁘죠. 그죠?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목표 주가가 남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목표 주가 남아있는 것들은 당연하게도 무엇을 해야 된다?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서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떠블리님 그거 ETF 차이나 ETF잖아, 전기차. 안 됩니다. 네. 언젠간 될라나? 네. 언젠간 될라나? 기관들은 왜 호구짓을 하느냐? 기관들은 왜 호구짓을 하느냐? 그 호구짓이라고 보기 좀 그렇죠. 네. 연기금은 해외 투자한대잖아요. 네. 돈이 많아서 어디다 쓸 줄을 모르는가 봐. 돈이 많아서 어디다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잘들 났어. 그냥 남의 돈 가지고. 그죠? 남의 돈 가지고. 잘났어. 아주 잘났어. 연기금 애들은 뭐 다 팔아가지고 해외로 넘어가겠다. 근데 얼마 잘하는지 이제 봐야지. 일단은 수익만 나면 되니까. 네. 수익만 나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근데 나는 연기금이요. 지금 국내 주식 쪽에 힘을 좀 많이 보태줬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보태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거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작년부터 산다고 했었어요. 연기금. 근데 작년에 안 샀죠?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사겠지 했는데 올해도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기회를 놓쳤어요. 국민연금이나 이런 애들은 주식을 팔아먹은 상태에서 시장이 올라가는 시점이라면 높은 가격에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은 좀 수급의 순서가 바뀌었죠. 예전 같으면은요, 보통은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받아주는 모습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거 조금 올라오고 바닥 잡히는 거 보고 외국인이 들어가서 상승에 불을 지펴주고 일정 구간까지 도달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개인들이 아주 폭발시켜 버리는데 요게 수급의 3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연기금이 안 들어오고 금융투자가 단타만 때려대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냥 외국인들이 지들이 그냥 올려버리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이 중간 단계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기관들은 뒤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기관들은 밑에서 못 삽니다. 밑에서 못 사요. 연기금이 지금 뭐 한 900조 조금 넘게 운영하죠. 이걸 전부 다 주식 투자 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얘네들 작살납니다. 네. 뭐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돌려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빌딩이라든지 지난번에 빌딩 하나 있던 거 팔아먹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은 사실 일부분에 불과하죠. 네. 주식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에서 또 나누겠다는 얘기고 연기금 입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 비중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안 사니까. 점점 줄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메꿔놔야 되는, 그거 있잖아. 국내 주식 몇 프로, 해외 주식 몇 프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더 낮추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열심히 팔아먹은 거잖아. 2022년도 이럴 때. 우리가 연기금 그렇게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만약에 한 15%를 생각했다 이거야. 근데 옛날에는 17%였으니까 팔아먹겠다 했을 때, 그래. 니들 원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은 한 13%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니네 이거 15%에 맞춰서
하려면 주식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사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서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 주식하기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이 제일 싼 가격이잖아. 오늘이 제일 싼 가격이잖아. 근데 뭐 상관없어요. 뭐 연기금이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기관이라는 그 성격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5%를 한 3%를 하든 일단 돈만 잘 벌어오면 됩니다. 네. 근데 과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셀 것인가? 밖에 나가면은 그런 거 하는 거야? 그 외국의 홈쇼핑에서 보면은 왜 이제 막 그 보트 같은 거 톱으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테이프 발라가지고 배 타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뭐 할 수 있는 건가? 계좌 붙여놓을 수 있는 건가? 우리나라 연기금이요. 금액이 제법 커요. 그래가지고 해외에서도 큰 손 취급받아요. 근데 국내에서도 못하던 애들이 해외 가서 잘할 수 있겠는가? 아, 나는 궁금하다는 이야기지. 네. 뭐 나갈 때는 이제 바가지 깨진 거 이렇게 테이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네. 개근상은 하이닉스 받았잖아요? 네. 수익 났으면 됐지, 뭔! 개근상, 그게 중요해요? 수익 다 내놔. 수익 내놓고 상짝으로 받자. 교환합니다.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연기금이 무슨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데 얘네들도 들어오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시장이 아직은 덜 익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아직은 덜 익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직 타이밍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빈집에 집이 하나 있는데 개인들은 언제든지 떠날 생각만 하고 있어. 이 집을 제발 좀 사가세요. 집 좀 사가세요. 이러고 있고요. 기관들은 아직은 집 살 때가 아니야. 기다리고 있고요. 이 빈집이죠. 그러니까 외국 놈들이 와가지고 내가 사줄게. 너 나가. 내가 사줄게. 너 나가. 내가 사줄게. 너 나가. 형제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수익 반납하는 겁니까? 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집이 텅텅 비었잖아요. 형준, 리틀보이, 님 슈퍼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이거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어, 외국인들의 수급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조건 살펴야지 돼요. 외국인들이 시장의 바닥도 잡고 일정 포인트까지 올려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외국인들만 잘 따라가셔도 최소, 네. 요즘 외국인들 통이 좀 커져가지고, 그죠? 통이 좀 커져가지고, 10%, 20% 이런 거는 차익 실현 안 하더라고. 보통은 이제 외국인들은 이 자금을 밀어넣는 성격이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나서는 매도 잘 안 합니다. 많이 나야죠. 100% 이상 요즘에 많이 노리더라고요. 100%, 200% 막 이렇게 넘어간 것들. 이런 것들 매수를 하더라고요. 매수해서 수익을 저만큼 좀 올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 옛날처럼 이렇게 뭐 20%대 차익 실현하는 어떤 집단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이라든지 장기적 성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를 좀 많이 높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와요. 꾸준하게 들어오고, 꾸준하게 들어온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든 꾸역꾸역 계속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애들이 지금 뭘 사고 있는지, 매집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한 번씩 봐보세요. 이런 종목이 있으면 아주 좋겠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네. 외국인 수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잘 나가는 기업들 전부 다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는 기업들. 뭐, 품주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가 이제 매도가 나오잖아요. 기관들이 들어가는데
얘네들도 단타 치러 들어갔나 봐요.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중소형주나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 중자가 붙어 있으면은 사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외국인 매매를 따라하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가 제일 쉬운 주식입니다. 참 쉽죠? 이거예요, 이거. 삼성전자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만 우리가 잘 파악을 해도 시장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쉽게 하는 방법은 뭐다? 대장주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을 확인하는 겁니다. 대장주에 수급이 달라붙었어? 그러면 가는 겁니다. 중간에 떨어지더라도 겁먹지 말자. 레버리지가 상콤하죠? 레버리지 수익 잘 나왔잖아요. 상콤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의 포지션을 우상향으로 믿고 있다 그러면 레버리지 정도는 꼭 사서 가지고 가셨어야 돼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 포인트는 항상 정해져 있죠. 많이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사지 말고요. 삼전은 분기 배당 꼬박꼬박 줍니다. 삼전 현대차는 이제 분기 배당 꼬박꼬박 줘요. 은행주들 이런 거 분기 배당 꼬박꼬박 줍니다. 삼성전자는 돈 띄어먹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놓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은 떨어질 때마다 더 사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략도 말씀드렸잖아요. 매도는 없고 떨어지면 더 산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차분하게 올라가면서 차곡차곡 이제 수익률 쌓아가는 그런 대형주들보다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몰려들어는. 에어컨 잠깐 틀어야 되겠다. 밤인데 열대야예요? 비가 오는데 왜 덥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실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간이 떨려 막. 근데 희한하게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럴 때는 간이 떨려갖고 주식 안 하는데, 네? 주식 안 하는데 이거 짚어내리면은 또 곤란해집니다.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큰일 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해. 한 20% 올라가면요, 못 팔아가지고 안달이야.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식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팔아 먹어야 되는 위치가 있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려오면은 다시 사는 그런 전략도 있고.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자, 단기간에 이격을 많이 벌렸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아래쪽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점에서 단계 확 올랐다. 지난번에 한국전력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단계 많이 올랐어. 그럼 팔아먹어. 왜 이익이 벌어졌죠? 팔아먹으세요. 단계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밑에 다시 하면 되잖아요. 지금 타이밍 좋은데? 그죠?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장기적으로 추세가 나오는 것들은 흐물흐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평선을 끼고 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조정 받아야 되겠지? 조정 받죠? 이렇게 조정 받잖아. 근데 여기서 봐보세요. 이렇게 이격이 가까이에 있다 그러면은 떨어질 때 받아서 올려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떨어지면 여기까지는 버티만 하죠. 근데 데드크로스 나와버렸어. 그러면은 뚝뚝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팔아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칠 때 나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뭐 본전에 파신 분도 아까 있었다고. 네, 본전에 팔 수도 있고 수익에 팔 수도 있지만,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도
이 매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진행하는 거잖아요. 오늘 커뮤니티 다들 보셨죠? 매수나 매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유나 명분이 명확하다 라고 한다라면 그때 내가 매도 진행시켜. 영차. 이거는 왜 성대모사가 안 되지? 다들 잘하는데? 네. 진행시켜. 이거. 정확하다면, 그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일맥상통해, 비슷해, 괜찮아. 그러면은 이걸 그냥 진행시키면 돼요. 오늘 저녁에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자신있게 집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뭔가 좀 찜찜해. 오늘 밥을 못 얻어 먹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운 식당 가서 해결하고 들어가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즉, 내가 아주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주 이거는 진짜다. 이건 빼박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포착을 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결 가벼운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매도와 매수의 시기를 알고 있다면 한결 가볍죠. 왜냐면 수익도 좀 챙기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기법을 배우자. 뭘로 배우자? 특강이 시작되죠. 네. 7월 23일부터 특강이 시작됩니다. 한 번씩 알고 계세요. 네. 다음 주에 공지가 나올 건데요. 다음 주 공지가 나오면 그때도 여러분들 이제 스타트 준비하세요. 일주일 이제 2주 남았죠. 특강까지는 2주 남았고 공지까지는 1주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하셨다가 이번에 매도 특강이 있습니다. 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벌어먹은 거는 조금 네, 물론 완벽하게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내가 모든 조건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란 이야기지. 아시겠죠? 삥뿡님은 금감원 사람 아니야? 맞지? 금감원 사람 맞죠? 왜 자꾸 이상하게 그런 걸 자꾸 뭐 봐달라, 뭐, 이거는 어떤가요? 뭘 추천해 주세요. 내가 여기다 대답하면은 그거 캡처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뭘 하려고 그러지?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재벌집 막내 삥뿡! 딱 걸렸어, 지금. 네? 금감원 삥뿡. 딱 걸렸어, 지금. 네. 쓸 일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S24를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줬죠? 사진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좋아요. 사진에 대한 부분들. 이제 뭐 사진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걸 떠나서 AI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없는 거를 좀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생성형 AI잖아요. 그래서 풍경을 만들어낸다거나 뭔가 좀 표정하고 그런데 괜찮아. 괜찮은데 문제는 그걸 자주 쓰는 애들은 열심히 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사진을 많이 안 찍죠. 사진 찍어봤자 뭐 찍어요? 은행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어떤 신분증 사진.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었다 사진 찍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고기 사진, 뭐 이런 거. 네. 아니면 산에 가서 뭐 풍경 사진. 그냥 완전히 뭐 저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한 거지. 네. 그래서 뭐 괜찮기는 해요. 괜찮기는 한데 뭐 쓸 일이 있으면 쓰면 좋아요. 쓰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저는 많이 활용도가 없는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통역 기능 굉장히 좋아요. 통역 기능은. 근데 밖을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해외에 나간 지 오래됐죠? 그리고 중국 같은 때는 사실 통역 기능이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중국 여행을 간다, 대만권 여행을 간다. 난 통역이 필요 없어. 그래서 그다지 네, 쓸모가 있지 않아. 근데 뭐 미국이나 하와이 뭐 이런데 갈 수 있잖아요. 멀리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멀리 가는 비행기는 안 탑니다. 네. 4시간 이상 걸리는 비행기는 어지간해서는 안 타려고 하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별로 관계 없고 나중에 일본을 한번 갈 일이 있다 그러면 일본에서 쓸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폰의 용도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전화, 끝.
그래서 뭐 이게 뭐 기능이 뭐 그렇게까지 이게 제가 그 AI 시대에 대한 어떤 그 AI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많이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상징적인 의미로 제가 샀던 거지. 네. 그게 샀던 거지. 뭐 너무 좋아서 그렇진 않습니다. 네. 기존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근데 뭐 할인을 많이 받아 가지고요. 네. 뭐 그냥 저냥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너 돈 많이 벌었잖아. 근데 삼전으로도 돈 많이 벌었지. 하이닉스도 돈 많이 벌었지. 이번에 뭐 배당금 나온 걸로만 해도 뭐 갑니다. 괜찮아요. 네. 아니 뭐 상관없어요. 근데 뭐 그 정도 뭐 그렇잖아요. 그냥 가게집 가서 과자 사 먹는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하시지 않아요, 다들? 예? 핸드폰 뭐 신상이야? 줘봐. 아유 가격은 나한테 묻지 마. 그냥 결제해. 아 근데 내가 이거 갖고 가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걸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뭐 괜찮습니다. 네. 식당 가서 뭐 그 뭐 이거는 뭐 너무 비싼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거 늘 먹던 걸 갖고 오세요. 그러면 딱 되는 거 아니야? 잔돈은 쓰세요. 이런 거. 잔돈은 됐어요. 뭐 이런 거. 그거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헤헴. 아 근데 울트라 무거워. 근데 화면이 커서 좋더라고요. 화면이 커서 좋고 솔직히 뭐 핸드폰이 다 거기서 거기긴 한데 그 특수 기능을 쓰시려면 S24가 현존하는 폰 중에서는 가장 최고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삼성에서 나온 거 뭐 북 있잖아. 북 뭐지? 이게 패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큰 거. 노트북도 아니고 패드도 아닌 그 중간쯤 되는 거요. 네. 노트북인가 그게? 근데 그거가 AI로 요즘에 나와가지고 네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울트라 사시려면 울트라를 사시는 게 좋죠. 근데 좀 무거워요. 좀 무겁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좀 너무 커. 네. 내가 그때 보여드렸죠 이거. 네. 전화할 때 어떻게 돼요? 네. 에! 이렇게 되냐? 여보세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S25나 뭐 이후 거가 나오겠죠. 요즘에 뭐 G 플립 나온다고 하니까. 이 휴대폰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서 실적을 많이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도 좀 많이 했었어요. 1분기 실적은 솔직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팔아가지고 된 거잖아. 스마트폰 팔아가지고. 근데 2분기 같은 때는 이제 디램이랑 뭐 이런 거 반도체가 많이 팔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뭘 또 해줘요? 사서 하세요. 사서. 다이어리 케이스 하나 달라가지고. 네. 그거 아니 나 진짜로 뭐지? 우리 집 앞에서 전화 그렇게 받고 있는 아줌마 봤어요. 내가 지금 저거 뭐야 사생활 그것 때문에 여기 보여드리지 않지만 그 상태로 이 상태 해가지고 계속 통화를 계속 하더라고. 얼굴을 가리고 있어. 자체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됐었구나. 네. 근데 다이어리 케이스가 좋아요. 저는 다른 걸 안 씁니다. 다른 케이스 안 써요. 저거는 떨어뜨려도 안 깨져요. 액정이 안 깨져. 제가 예전에 산에 갔다가 휴대폰을 한번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밑에가 하필이면 돌밭이었어. 그래가지고 액정이 그냥 와사삭 와사삭 바자삭 깨졌거든요. 그 이후로는 제가 다이어리 케이스인데 다이어리 케이스는 어떻게 해서 떨어뜨려도 안 깨집니다. 안 깨집니다. 아주 좋아요. 저는 덮어놓고 통화해요. 네, 저는 좀 그래도 신세대잖아요. 저거는 케이스는 저거 보호용으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카드도 꽂아놓고 좋잖아요. 자, 어쨌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나 신기술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빠르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덮어도 들리지 당연히 여기 구멍 있잖아요. 아, 여기
구멍. 여기가 스피커예요, 스피커.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들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아줌마들이 이렇게 열잖아. 이렇게 열고, 확인을 해.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딱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웃기다고 그러는 거지. 사실 그렇게 뭐, 저거 하지 않습니다. 네. 다이얼 케이스는 일단 갖고 다녀야지. 네. 음, 시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샀어요. 네,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걸 잊어먹고 있어. 그래서 삼성전자가 왜 위대한 주식이 됐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외국인 만세? 토마스 만세? 이거 아니죠. 개인들이 무지하게 싫어했다라는 거야. 개인들이 무지하게 싫어했다는 거. 개인뿐만이야. 뭐 어디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보면 TV 방송 뭐 신문 등등등 뭐 전문가들 전부 다 삼성 싫어했지. 다 팔으라고 했잖아. 삼성 사라고 한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옛날에 이럴 때는 막 사라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게 폭락하고 나서부터 아무도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항상. 사람들이 주식 책이나 격언은 굉장히 많이 봐요. 책을 이렇게 딱 보고서, 그렇지, 맞아. 바로 이거야. 해놓고 안 써먹어. 안 써먹어. 네? 안 써먹는다고. 주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뭐 떨어질 때마다 더 사야 된다느니 뭐 개소리들을 짝짝짝짝 하면서 사람들이 다 물렸잖아. 왕창 물렸잖아. 왕창 물려가지고 그냥 이제 본전만 제발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지 말라면서 그걸 왜 샀냐면서 말 바꿔가지고 내가 언제 사라고 그랬냐면서 그런 사람 되게 많죠? 네.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벙쪄가지고 뭐야 이거 시장도 세상도 포기한 삼성전자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왜냐면 극한의 공포를 보여준 거야. 10만 전자 간다고 했다가 5만 원이 깨질 똥 말똥 4만 원 간다 3만 원 간다 이런 얘기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마탱이 가는 거죠.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 팔아먹자 해가지고 지금 꾸준하게 팔아먹고 그것을 기관 놈들은 하나도 안 샀어. 이거 봐 이거 봐. 외국인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 많이 벌어가는 건 별로예요. 왜냐면 개인들이 다 뜯기는 거잖아. 기관들은 안 뜯겨요. 기관들은 어떻게든 단타를 치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기관들은 잘 안 뜯겨. 개인들만 주구장창 뜯깁니다. 개인들은 어설프게 흉내를 내거든. 무슨 흉내요? 장기 투자. 어설픈 장기 투자 흉내내요. 주가가 올라갈 때 장기 투자를 해야지 떨어질 때 장기 투자하고서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그런데 올라갈 때 왜 팔아먹었어? 올라갈 때 왜 팔아먹었어? 말을 못하지.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다가 올라갔을 때 본전, 그러니까 홀랑 팔아먹는 거야. 이거 왜? 왜 그래요? 그럼 장기 투자자가 아니잖아. 그리고선 삼성전자 욕을 신나게 하고 다니죠? 그 개 같은 주식한테 물려가지고 3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이 개떡 같은 자식 뭐 다시는 삼성전자 사나 봐라. 이재용 나쁜 놈.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근데 아니지.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안 팔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안 팔았죠? 그 어떤 그런 외압이나 또는 스트레스 또는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나를 덮치고 왔어도 나는 안 팔았잖아. 우리는 뭐예요? 생존자입니다. 생존자. 생존자. 자, 구조대는 반드시 옵니다. 네? 불 속에 빠졌어. 이런 것들 그림으로 좀 그려야 되는데, 그죠? 여기다 써놔야 되겠다. 구조대는 반드시 온다. 이거 그림. 이거 AI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네. 커뮤니티에다 그림 그릴 거. 내가 빠졌어. 사람만 있으면 누군가 구하러 온단 말이에요.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래 살려는 줄게.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려줘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서는 못 올라가니까, 못 빠져나오니까 누가 도움을 줬어. 근데 여기 딱 빠져나오고 나서부터 마음이 딱 바뀌었어. 아, 이제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어. 또는 보따리 내놔라. 뭐 이렇게. 이제부터의 장기 투자는 여러분의 몫인데, 이 장기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아직도 열심히들 팔고 있어요. 네. 오빠님 시작을 한 것 같아. 시작을 안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시작은 이제 한 것 같아요. 여기 8만 원대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시작은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초입이야. 이제 막 한 발짝 뗐나? 뭐 이런 정도. 시작은 한 것 같아요. 네. 시작 안 했다는 말은 아직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도 맨날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코스피 지수도 네. 시작 안 했어.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랬는데 제가 2700 여기 넘어가고 2800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말 안 하죠. 그런 말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장이 이제 시작의 단계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과거 같은 일은 없어요. 예전처럼 이렇게 막 급락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운 자리에서 내가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거 계좌가 박살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는 없다고. 네? 이제는 없다고. 근데 아직도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 9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더 많이 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팔어 그러면 한번 조정을 세게 한번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팔고 버티는 사람도 팔아먹겠죠.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은 아주 세게 한번 들어와요. 올라가기 전에. 이런 거 보세요. 시장 이게 가다가 세게 한번 들어오죠. 죽는다 했잖아 이때. 살려주세요. 죽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시장 2300 깨지니까 막 그냥 주식 투자 못 해먹겠네. 근데 저럴 때 어떻게 했어? 이건 무슨 기회? 매수의 기회, 매수의 기회. 매수의 기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레버리지 사죠, 3전 사죠, 네, 또 뭐 하이닉스도 떨어지면 사고, 뭐 떨어지면 사고, 이때도 뭐 자동차 떨어지면 사고, 네. 신나게 사야 됩니다. 근데 무서워서 못 사, 무서워서. 문자를 받아도 옆에서, 야, 사라고. 막 그래도, 근데 못 사겠어요. 손절하고 나갈래요. 손절하고 나갈래요. 쫄지 말고 많이 사, 제발. 여러분들이 쪼는 이유는 뭐다? 비중이 많아서잖아요. 네. 향후에 이 AI의 그 세대는요, 이 말씀하신 대로 HBM, 엔비디아 납품 이야기 다음 달쯤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거 하고요. 이 CXL이라는 것은 지금도 사실은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특강 때 다 다뤄놨으니까 이 특강 때 들어와서 보세요. 그 삼성 이 HBM 이후에 성장하는 섹터, 수혜 sek터 이것을 골고루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핵심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미래가 보일 겁니다. 작년 요맘때 제가 AI 이 HBM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이후의 것들도 같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CXL이요. 이 삼성하고 LG하고 또 붙어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번 특강에서 다 다뤄드릴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특강도 제가 지금 보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을까 되게 저는 이번에 특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네,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이 강의를 하는데 강사는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쳐서 막 그래. 그 내가 뭐라고 했어요? 힘내세요. 거의 다 됐어. 조금밖에 안 남았어. 힘내요. 이런 특강이 있다. 네. 그래서 제 특강을 항상 각오를 하고 오세요. 네. 각오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들으셔야 되는데, 요게 자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규 시간 내에 좀 끝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이제 한번 네, 또 조리 있게 좀 해보려고요. 뭐 정 안 되면은 뭐 보충 설명을 더 해서 만들든 뭐 하여튼 뭐 아니면 밤을 새든 그죠? 네. 저는 항상 얘기하죠. 내가 오늘 가지고 온 자료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강의가 안 끝납니다. 한잠 주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특강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번에는 양이 좀 많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1시간 반짜리입니다. 문 닫으러 오긴 뭘 문 닫으러 와. 벌써 지금 이 시간에 뭐 문을 닫습니까? 아직 멀었어. 안 돼! 10시 반에 끝납니다. 아시잖아요. 이거 아마추어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못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날 것 같더라고. 예, 그럼 그렇죠. 제가 아시죠? 저는 특강을 2달 전부터 준비해요. 2달 전부터 자료 계속 수집하고 만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하고 또 종목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또 끄집어내고 또 바꾸고 계속 이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준비하는 자료니까 자료가 양이 좀 많아요. 네. 아무튼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개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꿀이잖아요. 네. 뭐 자료가 많고 강의를 오래 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 네. 배워가는 게 더 많고 듣는 게 더 많고 아는 게 더 많아지면 좋은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건 이제 특강 때 배우세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다? 이제 시작의 단계로는 들어섰어요. 이제 보너스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너스로 지금 받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너스로 받은 거, 요 기간 동에 보너스 받은 건 뭐예요? 본전 계좌잖아. 본전 계좌요. 그죠? 본전 계좌. 응? 이 보너스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보너스 구간에서 본전 계좌. 그러니까 이거 본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2700 넘어가서 본전이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2800까지 넘어오면서 아마 대부분 본전권 들어갔을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거 여기 우리가 처음 주식을 시작했었던 이 자리 여기 이 구간이 다 뭐라고 했어요? 이게 보너스. 네. 보너스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보너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위치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번에 일 잘했다고 보너스를 준대요. 근데 월급날은 10일인데 보너스는 20일 날 주겠대. 자, 그러면 월급을 일단 받았는데 보너스 타려면 10일이나 더 남았잖아요. 아, 이게 힘든 거야. 네, 이 기간 이거. 또는 내가 여름 휴가가 뭐 다음 주 7월 한 18일부터다. 여름 휴가인데 이게 힘든 거지. 네? 이게 힘든 거야, 이게 힘든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금만 버티면 돼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자율적으로 뭐 할 것도 없어. 이제 여러분들 계좌가 플러스로 넘어갔으면 이제는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챙겨줘요. 그럼 알아서 챙겨줍니다. 추워 또 이제 에어컨이 뭐야 미쳤어? 온도를 좀 올리면 되는구나. 끌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이제는 그냥 놔두면 돼. 여기서 잘 해놨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알아서 올라간다. 이게 핵심인 거고. 근데 나는 아직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줄어들긴 했어요.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10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분들도 그냥 본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남자 갱년기는 그렇게 안 와요. 더웠다 추웠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들이나 이제 몸에 열이 나고 이제 더웠다 추웠다는 건 남자들은 울어. 뭔가 감성적이 돼요. 그래가지고 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히 그거 운다고. 그 남자 저는 그래서 이런 상남자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본전이면 돼요. 본전. 네, 저는 안 울어요.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딱 봐도
가능하잖아요. 네. 울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하품하면 울지, 하품. 어! 남편분은 갱년기가 아니에요. 그냥 덥다 춥다 한 거예요. 체온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극장 가면 남자들 그렇게 뭐 로맨스 영화 보고 막 울어. 에이, 진짜. 에헴. 네. 근데 확실히 그게 좀 있어. 네. 그게 감정선을 좀 이제 옛날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늙어가면서 저 말고요. 네, 저 말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죠?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네, 이게 좀 그 뭐 조금만 그러면 울더라고. "어이, 추워 진짜 왜 계속 추워."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지 요즘에는. 네. 계좌 수익률 좋잖아요. 네, 수익률이 너무 좋아.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라니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저 같은 나이가 이제 33이잖아요. 이제 제가 33이니까 저 같은 나이대에서는 이제 그런 일은 없지. 음. 네. 100살 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갑오경쟁 때 살아있던 사람이야." 네. 그런 거야? 예. 20 대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작년까지 20 대였죠. 인제 30대 된 지 이제 7 개월째입니다. 그래서 30 대의 어떤 이런 노련함, 그런 어떤 성숙함 이런 것들이 쪼금 느껴지지 않으세요? 작년까지는 그런 거 못 봤잖아요. 네, 올해부터는 좀 나아지고 있어요. 네. 좀 더 묵직해졌죠, 제가. 27 에서 올랐습니다. 28 세는 가본 적이 없어요. 27 에서 33 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 내년에는 한 44 정도로 당길까? 네. 이게 무슨 여자들 그 옷 사이즈냐? 33 말고 한 44 정도로 갈까? 네. 44도 괜찮다, 근데. 요거 44 하면은 근데 굉장히 동안이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지금 나이랑 딱 맞잖아요. 33 이랑. 그죠? 딱 맞을 것 같은데. 됐어. 틀리 아닙니다. 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자꾸 손가락을 보고 있는데 달을 봐야 돼, 달을. 네? 달을 봐야 된다고, 달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해 버려야 되겠다, 저거. 에어컨 좋아요. 네, 여러분들 에어컨 하나씩 사서 장만하시고 네. 이런 날 틀어 놓으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자, 아무튼 계좌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차곡차곡 쌓아서 결과적으로는 내 걸로 만들어. 그다음에 나중에 팔아먹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금투세라는 놈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 세금 안 내는 거에 맞춰 가지고 조금씩 양분해서 팔거나 수익과 손실을 같이 묶어서 팔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계좌가 플러스가 나왔을 때 나는 새 마음 새 출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팔으라고 했죠.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전 왔을 때 싹 밀고 새롭게 시작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단점이 뭐다?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지. 지금은 ST7이 주도주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이건 반박할 수 없을 텐데. 지금 시장의 주도주 뭐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아닙니까? 하이닉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주도주는? 누가 주도주야? 어제 잔챙이 이런 조그만 종목들 말고요. 시총 뭐 깜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은 백날 첫날 올라가 봤자 주도주가 아닙니다. 바이오요? 바이오도 주도주가 될 수가 없지. 왜냐면 집단이 형성되지 않잖아. 지 혼자 올라가면 그게 주도주야? 아니죠. 단체로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는 이거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일단 갖고 계시는 거잖아. 근데 이걸 싹 다 팔아버렸어. 본전이니까 팔아야겠다. 싹 다 팔고 나니까 주도주가 없죠. 근데 지금 살 수가 없잖아. 살 수가 없죠.
실제로 가면 많을걸? 동창회나 이런 뭐 주식 모임 이런 데 가면은 엄청 많을걸? 그게 뭐 떠들어대느라고. 아이고, 근데 그런 거는 공부가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아.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하루를 즐기다 그냥 뽕 빼고 집에 가려는 그런 사람들 많지. 네. 우님은 3변 비중을 좀 줄여야죠. 네. 줄여야 돼요. 수익 들어가시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너무 많잖아. 전체 비중이 삼성전자 우선주가 물론 이제 더 갈 거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버틴 건 뭐예요? 자, 삼성전자를 봅시다.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까지 비중이 많으신 분들도 계속 버티고 더 사세요. 그냥 더 사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버틴 이유는 뭐예요? 더 갈 거니까잖아요. 더 갈 거니까. 그죠? 더 갈 건데 비중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갈 건데 비중이 많은 놈이 가면 수익이 더 빨리 나오겠죠.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럼 팔면 안 되잖아.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내가 편안해질 때까지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죠. 근데 3.89 현대차로 넘어간다. 뭐가 다르지? 네? 네.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잖아. 삼성전자 많이 올랐다 생각해요?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 생각합니까?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대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하이닉스 많이 올랐어, 씨.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점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7만원이었어요. 지금 23만원이죠? 3, 7에 21. 맞죠? 2, 7에 14. 3, 7에 21. 그죠? 300% 올랐네요. 저점 대비. 자, 8만원대에 사신 분들. 몇 프로? 2, 3, 8에 24. 아직 이건이 한 250%쯤 되겠네요. 그죠? 10만원대에 사신 분들. 이제 한 120% 되겠네요. 어떻게요? 옛날에도 그랬어. 25,000원짜리가 여기 10만원 근처 95,000원까지 갔거든요. 450% 올랐어요. 큰 상승이 나오면 저런 거 보여주거든요. 여기가 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요 정도 왔을까? 요 정도 왔을까? 조정이 필요하겠죠? 네, 조정 필요하니까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끝날 일이 없어, 지금은. 왜냐면 실적이 이제 올해부터 좋아졌거든요. 재밌는 건 뭐예요? 재밌는 거. 실적은 어떻게 해요? 24, 25, 26. 여기까지 좋아집니다. 실적은요? 26년도가 더 좋아요. 이 실적 전망치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보는 게 좋아요. 네. 자, 여기 비슷하네요. 26년도는. 삼성전자는 26년도 더 좋은데 조금 더 올라와졌죠? 네, 더 좋아요. 네. 자, 어쨌든 내년까지는 좋다 이거야. 31조야. 하이닉스 이번에 21조 한다고? 와, 뭐 21조가 나왔던 적이 있나요? 없죠. 매출 60, 이랬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하이닉스 200조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얼마 안 남았네, 200조? 200조는 가져야 되죠? 네. 자, 한 번 더 봅시다. 삼성전자. 진짜 봐봐요. 39조, 55조, 60조. 그죠? 2026년도, 2025년에서 3점 못 잡깁니다. 왜 이랬어요? 이 급이 달라요. 체급이 달라. 삼성전자는 헤비급 챔피언이면 하이닉스는 네, 약간 라이트급 챔피언 이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이 급이 달라요.
같은 챔피언이라고 서로 싸우면은 헤비급 무조건 이긴단 말이야. 이거는 안 되죠. 네.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같이 묶여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얘가 죽으면 얘도 죽어요. 같이 죽습니다. 다른 업종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만약에 한 500조 간다 해가지고 가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동차가 1등으로 등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 이 삼성전자가 밑으로 밀려날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대체할 만한 게 없어. 반도체 AI를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내리긴 내릴 수 있겠죠. 언젠가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근데 이거를 대체할 만한 게 없어. 그죠? 자, 아무튼 이거 봐보세요. 실적이 2025년에서 2026년까지 넘어갈 때 뭐 한다고 했어요? 약간 주춤합니다. 주춤. 자, 24년에서 25년까지는 폭발입니다. 주가는 선반영된다고 했어요. 보통 6개월 정도 선반영됩니다. 그러면 2025년 연말에 폭등,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그냥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 후반부까지도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남아있는 기간이 내년 후반부면은 1년 5개월, 1년 6개월이고요. 짧다고 하더라도 1년은 남아있는 거예요. 1년.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효과를 톡톡히 누리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더 간다잖아. 더 올라갈 것 같아. 왜냐면 저평가됐지, 업황 좋아지지, 시장 경제 좋아지지, 금리 내려가지. 다 좋은 소식에 외국인들 계속 빵빵빵빵 쳐들어오죠. 내가 이거를 몰빵을 가지고 있어. 몰빵이야. 다른 건 주식 하나도 없어. 완전 그냥 100% 몰빵. 순수 몰빵이야. Why not? 네. 그죠? Why not? 더 가는 거라면 비중을 굳이 정할 필요 없죠. 근데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비중이 너무 많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더 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럴 때 힘들어. 이럴 때 힘들어요. 특히 이런 장을 경험해보지 못해 보신 초보자분들, 처음이잖아,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띠띠빵빵 이제 운전을 해요.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남자가 이렇게 운전대 잡고 있고, 아니지, 여자가 운전대 잡고 있고 남자가 옆에서 야야야 깜빡이 야야야 아유 차를 봐야지. 그러면 이제 승질 나잖아. 백밀러 봐야 될 거 아니야. 너 어디 보는 거야? 야 들어가야지. 옆에서 계속 그냥 난리 부르친다고. 그냥 브레이크 밟고 있다고 이 새끼야. 브레이크 그렇게 운전하면 큰일 난다는 등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등 막 말 많지. 네. 근데 그거는 지도 처음에 그랬잖아. 운전 처음 배울 때 처음부터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있었어요? 건방지게? 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 처음에 한 3년 정도는요, 여성분들은 장갑은 근데 왜 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얀색 장갑 이렇게 손에 끼고, 핸들 잡고, 앞에만 이렇게 보고 운전하잖아요. 남자들도, 저도 처음에도 그 핸들 졸리지도 않아. 초보 때는 잠도 안 자요. 졸음운전 이런 게 없어. 네? 졸음운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딱 핸들 잡고 그냥 전방주시 딱 시간 되면 이렇게 막 이거 뭔지 아시죠? 사이드 왼쪽 오른쪽 룸밀러 앞에 보고 사이드 왼쪽 오른쪽 룸밀러 허리도 이렇게 꼿꼿이 세워가지고 네 어디 졸음이야 운전을 하는데 이게 왜 그래요? 처음이고 몰라서 그렇죠.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조정이 와도 내렸나? 올라가면 되겠네. 그렇게 사는 거야. 기다리는 거지. 아유, 그거 좀 내려가. 아유, 그 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냅둬요. 어차피 올라갈 때 더 올라가. 그러면 고점 또 높아져. 그럼 또 사면 돼. 그러고 있는 거거든.
네.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처음 믿는 분들은 이런 거 처음이에요. 이런 상승 랠리 이런 거 상승 추세로 가는 거 처음이에요. 떨어질 때마다 그냥 철렁철렁합니다. 끝난 건가요? 팔아야 되는 건가요? 그때는 수익률이 20%인데 지금 또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네. 85,000원에 샀는데 마이너스. 이번에 88,000원에 사신 분이 있어요? 네. 진짜 엄청 놀려준다. 호롤롤롤로 해버린다. 88,000원에. 이럴 때만 사지 않으면 돼요. 자, 가는 주식은 몇 가지 보시면 돼요. 실적 좋으냐, 그 다음에 수급 들어오고 있느냐, 우상향 추세냐, 근데 주가가 좀 떨어졌어. 아무 문제가 없지. 그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고점에 사도 수익이 나는 거야. 85,000원에 사도 수익이 나요. 시간이 지나면. 많이 못 먹을 뿐이죠. 많이 못 먹을 뿐이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때가 없었어요. 이런 장이 없었다고. 이게 되게 이상해진 게요. 2020년 여기 동학개미 운동할 때 이때는 개인이 완전히 바닥에서 이끌었죠. 그전에는 전부 다 기관이 먼저 설레발을 쳐가지고 움직였다고 바닥을 잡을 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외국인이 이끄는 장입니다. 개인들이 하면 얼마나 날카로운지 각을 봐봐요. 외국인이 하면 이렇게 묵직하게 가는 겁니다. 이번에 시장은 정고점을 넘겠죠. 이번 패턴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팔더라도 다시 사겠다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올랐어. 수익 내고 밑에서 다시 사겠다. 가능성이 있죠. 제가 이번에 기아 같은 경우 수익 내고 팔아서, 기아는 근데 좀 많이 올라다 내려가고 지나갔지만, 네. 수익 내고 팔아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사보자.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그게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였고, 요거는 이제 그냥 매수를 많이 했었어요. 매수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아씨 뭔가 좀 애매하죠. 너무 급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홀딩 뒀다가 들어올 때 다시 사고. 이게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관점은 지금은 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걔네들에 대한 움직임이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험주도 포함됩니다. 은행주, 금융지주, 보험주 뭐 다 포함됩니다. 밸류업은 금융주 섹터는 다 포함돼요. 그렇게. 근데 밸류업이 지금 뭐 공시를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보험주, 은행주들은 금리가 내려가는 걸 고민하셔야지 돼요. 기술주나 이런 쪽에서 저평가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기술주 저평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금리가 내려가고 밸류업에 대한 이슈가 붙으면은 완전 오땡큐, 백땡큐 베리마치 감사합니다인데, 보험이나 은행 같은 경우는 밸류업만 있고 금리 내려가는 악재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금리가 내려가는 거랑 밸류랑은 다르니까요. 네. 금리가 내려가는 거랑 밸류랑은 달라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뭐 실적 전망이 나빠질 수 있겠지만, 밸류업은 그 자체로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영업 계획을 밝히는 게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 배당금을 높여드릴게요, 자사주 매입을 할게요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실적이랑 밸류는 다른 겁니다. 네. 밸류는 가치잖아, 가치. 밸류 가치. 실적 어닝 밸류. 벌써 말부터 다르죠? 나 오늘 또 전문 용어 썼다, 오늘. 그죠? 실적은 좋아지면
이게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어떻게든 간에 거기에 맞는 그런 격을 맞춘다 해가지고 될 수도 있어. 그게 저평가라는 부분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은행이나 이런 애들은 이미 실적이 정체기로 들어가더라도 워낙 저평가다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가 실적이 지금 피크치를 찍었다고 지금 어느 정도 보고는 있어요. 계속 사상 최고치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실적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가가 워낙 밑바닥에 처박혀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밸류를 찾겠다라고 올라가는 거죠. 나의 가치를 찾아야 되겠어라는 거.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미친 거고요. 이거는 뭐 실적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그냥 올라가는 게 미비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뭐 난리가 난 거고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실적 장세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들이 이게 약간 뭔가 이제 포지션이 좀 엉켰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이 쌓인 곡선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엉켰어. 막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막 지들 멋대로고요. 네, 저쪽 금리 이쪽 금리가 막 같이 움직이지도 않고 막 그렇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실적 장세를 통해서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 단계로 가고 있다.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판매량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제조회사들이잖아요. 뭔가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팔았느냐 많이 팔지 않았느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구분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팔았으니까 실적이 올라갔겠죠. 많이 팔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많이 샀다는 얘기겠죠. 많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소득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소득이 올랐다는 것은 뭐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지. 왜? 경기가 안 좋으면 투자가 있을 수가 없겠지. 사람들이 다 취직을 해버렸어. 일자리 구하기가 이제 일할 사람 찾는 게 너무 힘들어. 그 연봉을 100만 원 주다가 1000만 원, 200만 원 옮겨줄게. 이렇게 하면은 소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소득주도 정책은 소득만 올려주고 경기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망했어.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고용이 다시 증가하는 선순환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포인트죠. 약간은 좀 섞여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제 값을 할 때가 오는 거죠. 왜냐면 시장의 주도주 얘네들이 충분히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저평가 국면 다 해소를 시켰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뭘 또 생각해야 될까? 이제는 저평가 국면이 끝났으면 다음 타자를 찾아야 될까요? 다음 타자. 시장 상황이 좋다면 다음 타자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물가는 지금 많이 비싸요. 물가는 많이 비싼데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물건 가격은 비싼데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적응했다는 이야기예요. 적응했다. 그죠? 적응했어요. 뭐에? 높은 물가에. 그래도 고기 안 먹고 살 수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뭐 밥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물가가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소비가 적당히 나오게 된다라고 가는 거예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가 훨씬 잘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꼭 그렇진 않은데요? 둘이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좀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키아도 신고가예요. 현대도 신고가고요. 뭐 꼭 그렇게 뭐 현대가 더 잘 나갔다는 느낌은 없는데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훨씬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그렇죠? 근데 뭐 한 가지 재료를 더 본다 그러면 현대차의 시총을 기아차가 뛰어넘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식으로 보시는 거고요. 유튜브 유료 회원은요. 한 달에 12,000원이거든요. 그게 멤버십이에요. 그냥 네, 성추사 쌀 사 먹으라고 네. 쌀 사 먹으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뭐라 그럴까? 어 그 유튜브 멤버십은 무슨 종목 추천이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니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그거는 뭐 종목 진단 이런 종목 추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없고 그냥 이제 회원만 보는 영상이 따로 있어요. 회원만 보는 영상이 따로 있기도 하고 교육 강의 같은 거. 그다음에 오늘 월급 종목 같은 거 올라가잖아요. 월급 종목. 네. 월급 종목 같은 거 올라가면은 하루 일찍 보죠. 네. 하루 일찍 보고 그리고 뭐 이모티콘. 그죠? 이모티콘. 이거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투사가 이제 밥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어떤 뿌듯함? 네. 뭐 그런 거. 네. 그런 그냥 야 이거 동량이다 이런 왜 교회 가면 성금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 뭐 여기 유튜브 멤버십에 뭔가 큰 의미 두지 마세요. 네. 그냥 소속감이지. 또 뭐 있지? 네. 그냥 옆에 이렇게 별 달라붙는 거 있지, 별. 근데 뭔가 나는 좀 뭐 그렇다라는 거. 네. 네. 이모티콘에 또 이모티콘도 또 다 내 자랑이야. 성투사 멋져, 뭐 밧주, 뭐 이런 거밖에 없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네. 그냥 이게 와 얘가 좀 고생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얘따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다는 얘기죠. 네.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이제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유사투자자문업처럼 이렇게 진행할 거였으면은 네, 아시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유료 방송하는 사람들은 금액 자체가 12,000원이 아닙니다. 뭐 거기는 뭐 70만 원, 100만 원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래도 멤버십인데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뭔가 편의를 좀 받으려고 많이들 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교육 강의도 원래는 1부, 2부 나눠서 이틀 동안 올라가지만 이거는 저의 꼼수지만요. 네. 그 멤버십으로 가게 되면 1부와 2부 통합본이 한꺼번에 제공이 되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방송을 보실 수 있다는 뭐 그런 장점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수익 네, 11조라고 보시면 돼요. 11조. 11조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뭔가 튈 수 있어. 그러니까 튀고 싶은 사람들은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네,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자동차도 특별하게 저거 하진 않습니다. 네. 자동차도 뭐 기아가 더 많이 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근데 기아가 더 많이 올랐다 생각하는 이유는 기아가 급등하는 어떤 사례들을 좀 많이 보여줬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보세요. 여기 85,000원에서 12만원 갔죠. 이거 얼마 올랐어요? 한 50% 올랐죠? 네. 작년부터 쳐봐요. 한 50% 올랐어요. 현대차는요? 현대차는 10, 제가 19만 얘기했지만 18만원이에요. 네. 18만원대부터 28만원까지. 이거 얼마 올랐어요? 60% 올랐는데, 이거는? 50%더 올랐잖아. 이게 더 잘 갔네, 현대차가. 원래부터 더 잘 가지 않았어요? 그거 잘 모르겠네. 기아하고 현대하고 여러분들
차트만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기아가 더 잘 갔다는 느낌이 있나요? 난 현대차가 더 잘 갔었던 것 같은데. 얘는 더 많이 뛰었다가 또 들어와서 그런 건가?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동차는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아, 현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뭐 특별히 저거 하실 필요 없고요. 기아가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잠깐 앞지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안 된다고 했죠. 네, 안 돼. 어디 네. 어디 기아, 현대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내려가잖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로부터는 기아가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35,000원이잖아요. 근데 기아는 6,000원이었어요. 여기 과거에서부터 여기 이때 많이 올랐어. 이때 많이 올라간 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월정은 내일 저녁에 발표됩니다. 네, 공개는 내일 저녁에. 왜냐면 10일이 월급이기 때문에 10날이 월급이잖아요. 그래서 9일 저녁에 발표됩니다. 9일 저녁에 월급 종목이 올라가고요. 멤버십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오늘 저녁에 올라갔죠? 그래서 내일 보시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10날, 여러분들이 사시고 살 거니까요. 저는 뭐 종가 때 좀 사든가, 네. 아니면은 뭐, 그냥 바쁘면 11일 날 사든가, 뭐, 그건 뭐, 그때 가서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내일 모레 원래 10날 공개가 되는 건데, 네. 9일 날 저녁에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네. 예약 걸어놨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갑시다. 네. 고생들 하셨고요.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강할 거예요. 더 좋을 겁니다. 대신에 단기에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요거 감안하고 가자. 겁먹지 말자. 쫄지 말자. 누구를 믿자? 토마스, 제임스, 수잔, 로라, 네, 뭐 있잖아요. 제키, 뭐 이런 애들. 네, 이런 애들 다 믿자 이거. 데이빗, 네, 등등등. 여자는 아만다, 네, 아만다, 네. 또 누가 있냐? 걔를 이제 믿어. 외국인들을 좀 믿어. 이 수급을 좀 믿고 가세요.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네, 고생도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